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박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썸네일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중국이 정할 수도 있다 라는 과격한 이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체제 전복이 가능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방비 상태다. 우리는 이 손가락으로 체제 전복을 이미 당해봤던 나라죠. 그리고 또 그런 체제 전복을 계속 시도당하고 있는 나라죠. 어떤 게 체제 전복이었는지, 어떻게 손가락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중국과 적대하고 있는 나라 또는 중국이 뭔가가 필요한 나라들이 중국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아주 취약한 나라죠. 왜냐?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친중 정치 세력들이 아주 세력을 크게 키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중 정치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순수하게 대한민국 민의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중국이 개혁돼서 이렇게 우리가 즉 생각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조작되어 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제가 일주일 동안 뉴칼레도니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뉴칼레도니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과거에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아주 인기 있었던 그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들이 이 뉴칼레도니아 가서 헬기도 타고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 섬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휴양지이자 관광지 그리고 자원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인데 호주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북쪽에 있습니다. 피지의 동쪽에 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프랑스령입니다. 프랑스 식민지고 자치령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폭동 난리가 났죠. 이런 식으로 정말 불이 양 사방에서 나고 있고 차는 불에 타 있고 이렇습니다. 프랑스 군들이 지금 1,500명 이상 들어가 있는데 다 총은 들고 있어요. 그러나 사격은 못해요. 그러나 이 폭도들은 사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격을 유도해서 프랑스 군이 또는 프랑스 경찰이 진짜 사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욱 거세게 휘발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군들은 총을 가진 폭도들에게 방패와 몽둥이로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참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몽둥이 이런 것들이 조금 과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게 또 SNS로 마구마구 퍼져가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각지에서 계속되는 총격전인데 도대체 누가 이 전투용 총기를 쥐어줬을까요? 그래서 르몽드지가 5월 18일 보도했는데 일반인 소지가 허가된 것은 카테고리 B 사냥용과 카테고리 C 스포츠용이며 합법적으로 등록된 총기 숫자는 6만 4천 여정이다. 불법 총기까지 포함하면 10만 여정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 전체 인구가 26만 8,5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다. 네, 이 법에 의해서 미국처럼 일반인들이 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총은 연발총은 안 돼요. 미국도 연발총은 안 되죠. 그래서 단발총만 됩니다. 그런데 등록된 총기는 6만 4천 정. 그러니까 단발총, 소총이든 권총이든 간에 다 단발이니까 단발총은 6만 4천 정이 등록되어 있는데 불법 총기까지 합해서 10만여 정이면 여기 보시면 이게 대물 저격총 그리고 자동소총 이게 M16 계열의 자동소총이죠. 이런 것들 포함하면 10만여 정이면 이런 자동소총과 더욱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이런 총이 3만여 정 더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프랑스군이 지금 1,500명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뉴칼레도니아는 카낙 쪽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이 인구의 한 40%, 26만 8,500명 중에서 한 40%, 그리고 외지인들, 이제 이주를 해오죠. 외지인들이 한 60%. 그래서 이 카낙 쪽들, 대부분 그냥 불만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극성으로 우리 독립하자 하는 세력이 있죠. 또 독립을 부추기는 세력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 3번의 독립 관련한 국민투표를 했는데 다 부결됐어요. 왜냐? 외지인들도 많고
카나족들 중에서 뭐 지금도 잘 사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중국이 개입됐어요. 아제르바이잔은 그들과 전쟁을 하는 아르메니아에 프랑스가 도와주니까 이 아제르바이잔은 프랑스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더욱더 큰 세력은 중국인데 이 뉴칼레도니아는 작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니켈 생산국이에요. 니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 원료입니다. 전기차 그러면 또 중국 아닙니까? 중국 니켈 많이 나죠. 그래서 중국은 니켈을 독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지금 카낙 쪽을 펌프질해서 이 뉴칼레도니아의 니켈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프랑스령이기 때문에 독점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독립을 하고 나면 그냥 뭐 정부 딱 구워 삶아서 자기네들이 다 인수해버릴 수 있죠. 과거 2008년도에 우리 한국의 포스코가 여기 있는 니켈 광산 광업권을 획득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 자원 외교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서 나중에 심층 분석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원 외교 획득했던 그 광산들 문재인 정부 때 다 팔아버렸죠. 적폐다 하고. 자, 그래서 중국의 개입으로 이런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의 매개가 뭐냐? 바로 SNS 플랫폼 중에 하나인 중국의 틱톡입니다. 틱톡. 그래서 프랑스는 틱톡을 차단시키는 긴급 조치를 했어요. 이 조치 배경에 대한 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틱톡은 오랫동안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특히 중국과 적대적인 국가에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프랑스 정부는 이 앱이 프랑스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으로 시위를 확산시키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한 프로파간다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국가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4천여 개의 계정이 지속적으로 가짜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 여기서 특정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이 만든 이 짧은 동영상 올리는 이 새로 된 짧은 동영상 올리는 플랫폼이 틱톡인데 이 틱톡을 트럼프 때는 이거 안 된다 하고 막 금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이 유튜브에서도 쇼츠라는 걸 만들어서 틱톡에 대항하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고 또 페이스북에서도 이 릴스라는 걸 만들어서 또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또 동영상하고 해서 틱톡을 지금 이제 몰아내는 이런 작업을 시장 상황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틱톡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계속 이제 이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중국이 계속 이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만약에 보고 싶으면 내가 평소에 관심 가졌던 거, 검색을 한 번이라도 했던 거 그런 관련한 주제들이 유튜브에 딱 뜨죠.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란 건데 이 중국은 그 사람이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이 국민이 이 지금 시위에 뭐 어디에 관심이 있든 없든 계속 관련한 뭐 틱톡 하면 바로 그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프랑스 경찰이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있는 모습,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뉴칼레도니아인. 이제 그런데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조작된 영상입니다. 요새 영상 조작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뉴칼레도니아인들을 분노시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걸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프랑스를 방문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펑요 하면서 이렇게 우호를 다지는 사진 찍고 행사했죠. 그리고는 그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중국인들은 결코 앞에서 하는 악수와 뒤에서 하는 뒤통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NS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곧 대중을 지배한다라는 건데 SNS 영향이 크죠. 이 유튜브도 SNS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희 영상을 하루 평균 뭐 20만 명, 30만 명씩 이렇게 꾸준히 보고 계시니까 이 영향력이죠. 그런데 저는 비교적 바른 말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이런 이야기들을 은근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저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전파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중국과 연계되어 있겠죠. 자, 19년 10월 26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도자 없는 반란, SNS가 시위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시위는 중요한 특징 하나를 공유한다. 모두 리더가 없는 반란이었고 이들의 조직과 원칙은 SNS가 만든다. 무리의 지도부나 중앙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SNS에 결집하고 해시태그에서 영감을 얻은 반란들이다. 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세였다라고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고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인터넷이 처음으로 동원됐죠. 인터넷 댓글. 그래서 이 보수 정당에서는 과거 이제 이회창 후보 측에서는 이 인터넷 댓글 신경 잘 못 쓰고 전통적인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인터넷 댓글로 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SNS로 인터넷 댓글에서 SNS로 플랫폼을 바꾼 거예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자, 그런데 중국과 적대적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SNS 기반의 사회 혼란 현상, 프랑스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몸살 앓았었는데 프랑스가 뭐 여기저기서 폭동, 난동 난리가 났었죠. 그것도 전부 틱톡이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같은 미국산 플랫폼 그리고 우리 한국의 네이버에서 하는 이런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틱톡이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좀 힘이 적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이 프랑스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도 그런 자국의 훌륭한 플랫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이 이런 콜롬비아대를 점령하고 하는 등 요즘 친하마스 시위대가 전국에서 대학교 점거하고 하는 거 그게 또 틱톡이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할 때 첫 번째 격돌이었죠. 그때도 BLM 시위해서 흑인 운동하고 할 때 그때도 틱톡이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돈을 지원해주는 게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BLM 시위 예산 지원해줬죠. 그거 다 알려진 내용이고. 자, 그 뒤에는 다 중국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틱톡만 문제일까? 아니죠. 모든 SNS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국 에이전트입니다. BBC도 보도했고 뉴욕타임즈도 보도했어요. 21년 8월 4일 BBC는 뭐라고 했냐? BBC가 정보회복력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친중 가짜 계정이 대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 반대 세력을 비판, 조롱하거나 친중 여론을 조장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계정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가상인물을 만든 뒤 서구인인 척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또 23년 8월 29일 날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는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가짜 계정들을 대거 삭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계정 7,700개, 페이지 900개, 그룹 15개, 인스타그램 계정 15개 등이다. 왓츠앱과 블로그스팟 등 다른 SNS에서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수백 개의 계정이 적발되었다. 우리 여기 댓글에도 중국으로 보이는 또는 은근히 공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외교부 문제가 있다라고 굉장히 성토하는 이런 그 동영상들을 최근에 여러 번 올렸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 달립니다. 그러면 신인규님이 직접 고소하세요. 왜 신인규님 고발 안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언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거기에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느라고 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보를 알려주는 창구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는 활동가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럼 왜 안 하냐? 라고 하면서 은근히 저에 대한 반발 심리를 조장을 하죠. 아주 교묘한 그런 공작이죠. 대놓고 하는 것보다 더 고난도의 고단수의 공작이에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아주 대놓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고단수의 공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지금은 점점점 더 발전하는 이런 형태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공작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공작하고 있는데, 이 인지 조작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 SNS 공작, KBS가 보도를 했던 건데요. 참 뭐뭐뭐뭐라는 이 닉네임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경복궁은 중화 문명의 한 자산이다. 또 똑같은 사람이 반중 종자들은 전부 친일 매국노다. 저 같은 사람들 반중하니까 너 친일 매국노야. 제주인들은 이제 서울말 쓰고 개화되어서 나아졌는데 경상도 전라도는 아직 이상한 말 쓰고 미개하다. 이거 딱 봐도 중국 사람 안 같겠습니까? 반중종자들은 친일 매국노, 이것만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야 싶은데, 경복궁은 중화 문명의 한 자산, 이거 딱 보면 야 이거 중국인이구나 딱 싶은데, 뭐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정을 통해서 뭐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이거 보니까 뭐 네이버 같은데 뭐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선전 전에 SNS 인지 조작에 당해서 정권 교체 당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사드 때, 그리고 세월호 때 결국 우리는 정권 교체를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정권 교체를 하려고 했었죠. 이태원 참사 때. 그런데 그 이태원 참사는 정권이 출범하고 얼마 안 됐고 정권의 에너지가 아주 강력했고, 그리고 또 그걸 세월호와 이렇게 똑같이 연결시키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했고, 제가 그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 안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힘들었죠. 정말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라고 하는 공감을 못 이끌어냈어요. 실패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은 좀 현명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16년 8월 13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이제 한국은 돌아올 길이 없어졌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 당시 우리나라에 정권 교체, 탄핵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하고 나서 그 탄핵 역풍으로 완전히 선거가 뒤집어졌었죠. 그래서 탄핵을 하다가 탄핵을 실패하면 이게 오히려 큰 데미지가 온다라는 겁이 나서 민주당도 처음에는 탄핵 이야기는 안 했어. 그냥 하야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여기는 지금 탄핵 이야기를 중국이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 진짜 탄핵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16년 12월 9일 날 탄핵이 확정됐는데 10일 날 황구시보가 바로 사설을 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리 원고를 준비했다는 듯이 뭐라고 했냐?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박근혜는 어릴 적 부모를 잃은 뒤 내재한 강력한 불안감 등 개인적인 정서와 감정적인 일처리 때문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결국 사드의 빚은 탄핵으로 갚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제 사드 배치 때 박근혜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중국은 결심을 한 것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입니다. 이 세월호 때 계속 인지 조작이 어떻게 됐냐? 뭐 7시간 동안 뭐 했다 하더라, 뭐 구슬했다 하더라, 인신공양이라 하더라, 계속 뭐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이 자들 보면 지금도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한 사람이 그게 탁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또 딱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다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절에 다 현명했습니까? 아니었죠.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다 현명하지 않았어요. 다 현명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당시에 지지도가 그밖에 안 됐겠습니까? 아니었죠. 그 정도로 인지 조작이 무섭다. 나는 굳건하다. 나는 안 당해. 라고 하지만 당해버립니다. 우린 다 당했습니다. 이걸 지금 또 이제는 이 탄핵이란 말을 정치인들, 좌파 정치인들이 그냥 서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탄핵해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역풍을 안 맞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순풍의 돛담배처럼 앞으로 나가구나 하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야 이제 뭐 계속하자 해서 너도 나도 탄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물량, 그리고 치밀한 공작에 의한 뒷배경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SNS, 유튜브
유튜브에 들어가는 댓글, 그리고 중국산 플랫폼인 틱톡,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는 네이버 댓글, 그런 모든 것들에 이 거의 부정적인 댓글의 내용의 절반은 중국인이다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정해야 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